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9장의 3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적외선 분광법, IR이라고 불러요. IR. 적외선 분광법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개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광학이잖아.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하진 않고 그냥 한번 가볍게 훑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좀 해주시면 돼요. 전자기파 복사라고 얘기하고, 적외선 분광법과 핵자기 공명 분광법의 에너지 근원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질량 분석법은 그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원이었고, 얘는 뭐야? 전자기파죠. 적외선 분광법은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고, 핵자기 공명 분광법은 라디오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전자기파는 파동의 성질에 의해서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게 되죠. 파장, 람다, 영어로 웨이브랭스라고 얘기를 하고, 파동의 어느 한 지점에서 다음 파에 해당하는 점까지의 길이다. 요거죠. 여기가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파장, 길이에요. 길이. 랭스니까 길이. 그다음에 진동수, 누, 뭐 F라고 나타내죠. F는 프리퀀시의 줄임말인 것 같고, 보통 이제 요게 물리적인 부분과 유기화학적인 부분은 조금 표현하는 그 기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기화학은 보통 요걸로 표현하는데, 진동수, 누라고 읽습니다. 누. 다운이 시간당 주어진 점을 지나가는 파동의 개수, 그걸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수야, 수. 몇 개가 지나갔는지. 자, 단위는 헤르츠를 쓰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가 증가되면은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들어보셨죠? 헤르츠, 메가헤르츠, 뭐 기가헤르츠,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파장이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7.5 곱하기 10의 14제곱만큼의 값을 가져요. 진동수가. 근데 얘는 파장이 2배만큼 길기 때문에 당연히 반이겠죠. 반.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통과한 게 이게 길이가 더 기니까 더 적게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3.75 곱하기 10의 14제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를 보니까 서로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속도,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그 전자기파, 빛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람다에다 누를 곱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값들, 람다 같은 경우는 누분의 C, 그 다음에 요거는 람다분의 C, 이렇게 많이 요거 상호 변환하는 거, 요거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진동수가 감소하면 파장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파장이 크면은 진동수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겠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고, 더 많이 지나가니까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건 이제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본 거고, 전자기파의 입자의 성질은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입자로 보는 경우에 전자기파는 광자, 포톤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단위체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광자는 각기 양자라 부르는 정해진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자의 에너지는 그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는 하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랑크 산수를 의미하죠. 플랑크 산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주면 돼. 진동수. 왜?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였어요? 람다분의 C였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가끔 이제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참고는 해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고, 이제 종류를 좀 볼 거예요. 종류. 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자외선은 보통 이제 자외선이랑 가시광선 묶어서 UV 비저블 분석법을 할 때 쓰는데, 기본서에 나와 있는 교재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뺄 거고, 지금 볼 게 적외선이잖아. 적외선. 그쵸? 적외선. 그 다음에 NMR이 라디오파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에너지들이 어떤 분자에 적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분자를 통과할 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마선이랑 X선은 엄청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아예 방사선이잖아. 이온화를 시켜버려요. 몸에 진짜 안 좋죠. 이온화 시켜버려요. 자외선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전이시켜.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였던 거를 뭘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바꿔주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자외선의 에너지 파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분자를 진동시킵니다. 진동시켜요. 이게 기존의 분자는 계속 진동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진동하는 거에 필요한 에너지가, 그거에 관련된 에너지가 적외선의 에너지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 값도 같은 적외선의 파장이 쪼여지게 되면은 폭이 넓어져. 크기가 커져요. 진동하는 폭이 커져.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마이크로파는 분자의 회전과 관련된 거죠. 마이크로파 쓰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죠? 여러분 매일 쓸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물 분자를 회전시켜가지고 데우는 거잖아. 라디오파가 핵스핀을 전이시키는, 요게 개념적으로 좀 잡기가 어렵긴 한데, 요렇게. 라디오파가 NMR을 찍을 때 쓰는 거고, 핵스핀의 전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분광 분석의 원리를 보시면, 자, 분광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흡수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 물질에 어떠한 성격들이 다 이제 이 다른 특징들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외선을 이용한다. 적외선 분광법은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고, 자외선 가시광선은 UV 비저블. 얘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고, 핵자기 분광법은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자에 적외선을 쏘였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적외선과 관련된 흡수를 일으킬 수 있는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핵사의 공명분광법이면 라디오파를 쪼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라디오파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분자여도 각각의 쪼여지는 에너지마다 다른 특성이 관찰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전자기파가 충돌하게 되면은 분자가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이때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분자 내 에너지 준위와 차이가 일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적외선 분광법은 어떻게 쓰느냐? 화합물 내에 존재하는 작용기 펑셔널 그룹을 알아낼 때 씁니다. 작용기를 알아낼 때. 자, 적외선이 당연히 적외선 분광법에 사용되는 에너지 근원이 될 거고요. 적외선은 아시는 것처럼 가시광선에 비해서 더 파장이 길잖아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진동수와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적외선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파장으로 보면 2.5 마이크로미터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여기 부분이 우리가 실제 화합물, 유기화합물을 분석할 때 쓰는 그 파장의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적외선 분광법에서 전자기파의 세기, 에너지라고 표현이 되는 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전자기파에서 진동수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적외선 분광법에서는 특별히 파수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파수.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파수를 이용하게 돼요. 자, 파수는 파장의 반비례예요. 왜냐면 저 파수와 관련된 게 에너지니까 얘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거든.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파수도 파장의 반비례예요. 파수가 파장분의 1이거든. 정확히 역수값을 가지게 되죠. 자, 파수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파수는 에너지와 관련된 값이니까 진동수에 비례한 거고, 즉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는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자, 파수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적외선은 4000에서 400 정도가 되거든요. 얘가 파장으로 2.5에서 25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이 파수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물질의 특성을 볼 건데,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공유결합은 가만히 정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끊임없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어. 두 가지 변화를 하거든. 즉 운동을 한다는 거지. 하나는 신축 운동, 스트레칭 한다는 게 뭐야? 쭉쭉 펼치는 거잖아. 그래서 길이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운동을 해요. 그걸 신축 운동,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굽힘 운동을 해요. 굽힘 운동. 결합이 굽혀졌다, 펴졌다 하는 운동, 이 굽힘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기 분자는. 그 결합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얘가 신축 운동이고, 얘가 굽힘 운동이에요. 길이가 늘어나는 거, 얘는 굽혀지는 거. 이게 신축 운동, 굽힘 운동이고, 자, 신축 운동 같은 경우는 대칭 형태로 저렇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대칭 형태로, 아니면 이렇게 비대칭 형태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힘은 평면 내 굽힘, 평면 밖 굽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flame bending, out of flame bending.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평면 쪽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
평면 박주가 쪽에서 진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진동이 아니라 이제 굽히는 거죠. 그런 건데, 얘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저링, 가위질한다는 거. 저렇게 가위질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웨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웨깅. 앞뒤로 흔드는 거. 그 다음에 락킹. 좌우로 흔드는 거. 그 다음에 트위스팅, 꼬이는 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굽힘이 일어나게 돼요. 요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유기분잔의 진동은 양자화되어 있고 정해진 일정 진동수만 일어나는데 이 진동수가 분자에 흡수되는 적외선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 아시겠죠?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뭐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개념은 도입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요거지. 일정한 진동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진동수가 있단 말이야. 그 진동수가 분자에 흡수되는 적외선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 그게 같으면 그 폭이 증가되는 거야. 적외선의 진동수가 분자 내 어떤 특정 진동수의 진동수와 같으면 그 에너지 K가 같다는 얘기야. 맞다는 얘기가 적외선이 분자에 흡수가 되고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신축 또는 급힘 진동의 진폭이 증가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진동의 진동수가 다르며 흡수하는 적외선의 진동수도 다르게 된다. 자, 적외선 분광법을 통해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결합을 구별해낼 수 있으며 그 결과 분자 내에 존재하는 작용기를 알아낼 수 있는 거다. 작용기를 알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게 작용기에 따라서 결합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수 값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R 스펙트럼. 분광기 내에서 적외선이 시료를 통과할 때 시료의 진동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적외선 영역은 시료에 흡수가 되지만 나머지 적외선은 시료를 그대로 통과해서 검출기에 도달이 된다. 통과한 거를 검출하는 겁니다. 통과한 양을. 자, 그래서 IR 스펙트럼은 통과한 빛의 양을 파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 그게 IR 스펙트럼. 적외선 스펙트럼입니다. 원프로파놀 같은 대표적인 화합물의 이제 IR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IR 스펙트럼. 자, 보시면 웨이브 스케일. 이게 이제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파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2.5에서 보통 25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중간에 잘린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2.5에서 25까지 나타내지고 그걸 파수로 바꾸면 4000에서 어디까지? 40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요 픽들을 관찰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위에가 100% 투과율이고 아래쪽이 0% 투과율. 100% 투과율은 뭐야? 그러니까 수직 Y축이 퍼센트 투과율이거든. 100% 투과했다. 빛이 시료에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모두 다 검출기 쪽으로 와서 모두 다 통과가 된 거죠. 검출기에 다 관찰이 된 거야. 0% 투과율은 검출이 안 된 거야. 검출기 쪽으로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야. 왜? 분자가 다 그 에너지를, 빛을 다 흡수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100% 투과율. 얘가 0% 투과율.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무슨 의미겠어요? 흡수가 된다. 이 해당하는 에너지의 이제 그 빛 에너지, 적외선 파장이 그 분자에 흡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00을 기준으로 해서 1500부터 4000까지를 보통 펑셔널 그룹 레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은 특정 작용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1500부터 400까지 그걸 우리가 fingerprint regin이라고 얘기해요. 지문기 영역이라고 하거든. 지문 영역. 얘는 픽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되게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지문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 지문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부분이 똑같으면은 그거는 똑같은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똑같으면 똑같은 화합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부분이 똑같다고 똑같은 화합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문기 영역이 정확히 같다. 그러면 그 화합물 두 개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핑거프린트, 지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각각의 봉우리는 특정 경유의 결합에 해당하며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특정 진동수가 존재하게 된다. 자, 수평의 측축, 파장이나 파수로 나타내고요. 파장으로 쓰면 2.5에서 25, 파수로 쓰면은 4000에서 400이 됩니다. 파수,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는 파수, 진동수, 에너지잖아. 에너지, 파수, 진동수, 에너지. 요거 다 비례하는 값이잖아. 그쵸? 경향이 같은 거니까.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러니까
앞쪽에 여기가 가장 고에너지인 거야. 여기가 가장 고에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저에너지가 되겠죠. 저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흡수가 되는 거는 꽤 강한 에너지를 때려줘야 이거에 해당하는 픽들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봉우리가 나타나는 위치는 센티미터 역수 파수로 보통 표시하게 됩니다. 작용기 영역. 주요 작용기에 특징적인 한두 개 정도의 봉우리가 나타난다. 지문 영역. 각 포함물의 고유와 복잡한 형태의 스펙트럼이다. 진짜 지문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R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작용기별로 어떠한 이제 IR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